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서 간단히 CJ제일제당의 과거 역사를 한번 돌이켜보죠. 자, CJ제일제당은 1953년에 만들어졌는데 삼성그룹 최초의 제조업입니다. 최초의 제조업이고요. 이 본격적으로 조미 사업을 시작을 하면서 만들었던 게 바로 요 미풍입니다. 이 당시 시장 1위는 이 대상그룹의 미원이 꽉 잡고 있었는데 이 제일제당이 이 미풍이라는 거를 만들면서 한번 달려들죠. 이게 그 유명한 제1차 조미료 전쟁이죠. 이게 왜 유명하냐면은 이 마케팅 경쟁이 서로 엄청나게 치열하게 벌였거든요. 그래서 이런 것까지 있었는데 미풍을 사면은 빈 봉지 갖고 와도 고급 세타를 주겠다. 미원은 빈 봉지 5장 들고 오면 순금 반지를 주겠다. 아니 미원이랑 미풍이나 얼마나 된다고 금을 주고 막 이렇게 엄청나게 서로 박 터지게 이 경쟁을 하니까 나중에는 정부한테 제재까지 먹고 둘 다 터지고 이러는데 아무튼 그래도 결국 이 시장은 미원이 이깁니다. 미풍이 지죠. 자, 그리고 80년대에 제2차 조미료 전쟁이 벌어집니다. 자, 75년에 제일제당에서 먼저 소고기 다시다라는 것을 만들어요. 이 당시 우리나라 사람들이 소고기를 되게 좋아하는데 비싸서 못 먹으니까 소고기 맛을 낸 조미료, 소고기 다시다를 만들었고 이게 75년이었는데 재밌는 거는 이거를 대응해서 대상그룹에서 만나를 만든 게 82년이거든요. 7년간의 갭이 있다는 거예요. 왜 이 대상그룹은 이 7년 동안 이 다시다에 대응을 하지 않았을까요? 이게 미원의 성공에 도취돼가지고 대응하지 않았다라고 하는데 제 생각은 그거보다는 만약에 소고기 다시다 같은 거를 만들면 이게 어차피 조미료 시장인데 자기 상품을 잠식하는 소위 말해서 카니발라이제이션이 발생할까봐 이거를 못 만든 게 아닐까라는 뇌피셜이 좀 들긴 합니다. 아무튼 뒤늦게 출시하긴 했지만 이 역시 이 다시다를 가지고 둘이서 박터지게 싸웁니다. 서로 판매원끼리 패싸움까지 할 정도로 싸우는데 이번의 승리는 바로 이 제일제당의 다시다죠.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 유명한 MSG 안전성 논란이 생기죠. 이 소고기 다시다는 천연 다시다인데 이 미원은 MSG다. MSG는 몸에 나쁘니까 미원은 먹지 말아라. 이때 이후로 제일제당은 승승장구하면서 지금의 CJ그룹을 만들게 되죠. 자, 이제 지금 이게 CJ그룹의 지분 도표인데요. 이 CJ그룹은 크게 3가지의 사업으로 이루어져 있죠. 식품 하나, 물류 하나, 미디어 엔터 하나, 이렇게 3가지 포트폴리오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 모두가 다 CJ제일제당에서 나온 거죠. CJ제일제당의 영상 미디어 팀이 나와서 만든 게 CJCGV고 CJCGV에서 만든 게 CJENM이죠. 그리고 CJ제일제당이 1.9조를 들여서 산 게 바로 대한통운이고, 즉 CJ그룹의 이런 삼각 포트폴리오는 전부 다 CJ제일제당의 돈과 재능으로 만들어졌다. CJ제일제당이 그룹의 모태이자 캐시카우이자 상징이죠. 자, 재무 상태를 보시면 19년에 CJ 대한통운을 뺀 이 CJ제일제당의 매출은 약 한 12조 정도 되고, 사업부로는 가공식품, 요게 비비고나 이런 애들이고, 소재식품은 조미료. 자, 바이오는 뭐냐면은 이 돼지 영양제에 들어가는 라이신, 소스의 원료가 되는 핵산, 이런 것들이 바이오고요. 생물 자원은 사료 부문, 동물 사료 이런 게 생물 자원이고, 제약은 옛날 컨디션 이런 게 이쪽 사업이었는데 19년에 매각을 해가지고 이제는 매출이 없습니다. 이제는 이쪽 포트폴리오는 CJ제일제당에서 지워졌죠. 매출 구성을 보시면 식품 쪽의 매출이 대략 70%고 나머지 한 15%를 바이오랑 생물 자원이 나눠 가지고 있다.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. 이 앞에서 말씀드린 요 바이오 쪽의 라이신이라든가 핵산 이런 거는 무려 세계 글로벌 1위예요. 이 포트폴리오들이 생각보다 되게 괜찮아요. 세계적으로 경쟁력이 있습니다. 이렇게 포트폴리오도 다각화되어 있고 경쟁력도 좋은 이 CJ제일제당이 왜 주가가 떨어졌을까요? 19년 이후로. 그건 바로 18년 11월에 슈완스라고 하는 미국 식품 기업을 인수했기 때문이에요. 이 회사를 무려 80%를 2.1조에 인수하겠다라는 발표를 하죠. 이게 당시 CJ그룹 M&A 역사상 최대 규모의 딜이었어요. 물론 이게 약간 돈이 너무 많이 드니까 지분율을 10% 낮추면서 인수금액도 1.88조로 낮춰가지고 대한통운이 1.9조 됐으니까 최대 딜은 아니긴 했지만 거의 대한통운급의 엄청난 딜을 이때 한 거죠. 이 슈완스라는 회사는 매출은 대략 한 2조 정도 되고 영업이익은 한 1,500억 정도 되는 회사고, 근데 직원이 14,000명이에요. 이 제일제당의 전체 직원이 7,000명인데 무려 2배 정도 되는 어마어마한 규모의 회사였던 거죠. 이 슈완스는 미국 냉동식품 기업인데 냉동피자에서 굉장히 강한
회사고 미국 48개 주에서 이 유통망을 가지고 있습니다. 그리고 학교에 좀 급식으로도 납품을 하고 있고 운동 디저트 이런 쪽에는 이제 1위 이런 회사였던 거죠. 자, 그러면은 왜 CJ 제일제당은 슈완스를 인수했을까요? 비비고가 미국에서 만두 시장 1위를 잡습니다. 이게 17년인데 이 미국 만두 시장이 연 3천억 대 규모인데 이 중에서 시장 점유율 30% 차지하죠. 근데 이게 코스트코에서만 팔아서 이거를 달성을 한 거예요. 이게 당시 1위였던 링링이라는 이제 만두였는데 요거를 CJ가 제끼고 비비고가 1위가 됐던 겁니다. 그러니까 CJ가 생각을 하는 거죠. 코스트코에서 판매해가지고 요 정도 성과가 나왔는데 더 많이 팔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? 미국의 이 만두 아시안푸드 시장은 약 9천억 규모여가지고 한국의 한 대략 한 3배 정도 되는 시장이었고 16년에 이런 거를 이제 22년에 슈완스 인수해가지고 거의 국내 수준으로 만들겠다. 이제 이러한 행복 회로를 돌리니까 엄청 설레잖아요. 그래가지고 이제 슈완스를 인수하게 된 거죠. 슈완스를 인수를 하면은 이런 비비고와 햇반, 뭐 고메 이런 라인업을 미국 전역 48개 주에 한 번에 뿌릴 수 있다는 거죠. 이 큰 미국 시장을 먹으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생각을 해볼까요? 이 미디어, 영상 미디어 문화 시장은 이미 CJ ENM이 상당한 경쟁력을 갖고 전 세계에서 활동을 하고 있죠. 근데 이러한 식문화 시장까지 제일제당이 잡으면 전 세계의 문화에서 가장 앞서가는 기업이 되지 않을까?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지 않을까요? 그러니까 전격적으로 1.9조 정도 돈을 주고 슈완스를 인수를 하게 된 겁니다. 문제는 돈인데 슈완스 인수 대금 1.9조 중에서 일단 5억 달러니까 약 6천억을 빚을 들였고 나머지 한 1.4조 정도를 CJ 제일제당이 이제 부담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문제는 CJ 제일제당이 돈이 많지 않았다는 거죠. 현금이 약 8천억 정도밖에 안 되니까 부족한 5천억을 빌립니다. 결국 1.9조로 인수를 했는데 인수금융으로 0.6조를 조달을 하고 현금 0.8조를 갖고 회사채를 찍어서 0.5조를 조달을 한 거죠. 즉 1.1조를 빚으로 산 겁니다. 자, 그렇다 보니까 회사의 차입금이 이렇게 늘기 시작을 하죠. 17년 말에 6.4조였는데 19년에 무려 10조가 넘어요. 4조가 늘었는데 여기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슈완스 인수를 위해서 쓴 1.1조가 있고 그 외에도 진천 공장을 위해 투입한 캐펙스 비용도 좀 들어갔고요. 회계 처리가 변경이 되면서 리스 비용 이런 것들이 이제 차입금 올라가고 또 이런 모든 복합적인 요인들로 인해서 6조짜리 이 차입 기업이 무려 이제 10.5조짜리 차입으로 바뀐 거죠. 설상가상으로 이 와중에 식품 사업의 실적까지 나빠집니다. 이 19년 2분기부터 슈완스의 실적이 반영됐음에도 불구하고 원재료 이런 비용으로 해서 전년 동기 대비 영업이익이 무려 5%나 빠져요. 슈완스를 빼면은 실제적으로는 영업이익이 32% 정도 빠지거든요. 어니 쇼크가 난 거예요. 게다가 이 슈완스를 인수한 목적이 새로운 유통망, 이 월마트 이런 데에다가 비비고를 팔려고 했던 건데 월마트와의 유통망 협상이 계속 지연되면서 이 노렸던 시너지는 나오지 않고 제품 판매가 계속 지연되고 있었던 거예요. 정리하면 슈완스 인수와 공장 투자, 회계 처리 비용으로 차입금이 6조에서 10조가 됐는데 실적은 오히려 더 줄었습니다. 그러니까 외부에서도 슬슬 이 CJ 제일제당의 재무 구조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합니다. 이 신평사에서는 신용등급을 내리겠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신평사에서 가장 중요하게 보는 지표가 이 넷뎁 에비타라고 하는 지표인데 쉽게 말하면 네가 1년에 버는 돈으로 빚을 다 갚으려면 몇 년이 걸리냐 이런 지표인데 17년만 해도 한 4년이었거든. 4배 4년이면 갚는 수준이었는데 19년이 되면서 이 6배가 돼요. 근데 이게 1Q잖아요 2Q에 이게 영업이익이 나빠졌으니까 실제로는 한 7배 이렇게 더 나빠진 거죠. 제일제당 내부에서도 위기라는 얘기가 나오기 시작을 하죠. 그리고 전격적으로 막 확장한 지 1년 만에 흑수하는 방향으로 이 전략을 바꿉니다. 사실 이게 쉽지 않거든요. 1년 만에 어찌 보면 약간의 경영 실패를 인정한 건데 이 제일제당은 아주 과감하게 이러한 결단을 내리죠. 거꾸로 말하면 그만큼 어려운 상황이었다라는 것을 반증하는 거기도 하고요. 자, 돈을 마련할 때 가장 쉬운 게 부동산을 파는 거잖아요. 다행히 이 제일제당은 부동산이 좀 꽤 있었어요. 그래서 이 3건의 부동산 거래를 하는데 그 중에 첫 번째 한 건이 가양동 부지입니다. 이 눈물을 머금고 이 땅을 판 건데 이게 보면 양천향경 옆에 있는 엄청 큰 부지예요. CJ가 원래 여기다가 CJ 타운을 만들려고 했어요. 이런 아파트도 만들고 상업시설도 만들어 해가지고 CJ 타운을 만들려고 했는데 이거를 8,500억에 팔죠. 자, 그리고 두 번째로 이거는 구로동 이 밀가루 공장 부지인데 원래 여기다가는 40층짜리 이런 거를 만들려고 했는데 이것도 팔죠. 이거는
대략 한 2,300억을 받고 팔았습니다. 제일 전에 갖고 있는 그룹 연수원 인재원이라는 것도 ENM에 한 500억 정도 주고 팔죠. 이것만으로도 좀 부족을 하죠. RCPS라고 상환전환 우선주라는 건데 자본입니다. 자본. 회계상 자본을 시대고 이거를 2,500억을 발행을 하고요. 중국 법인에서는 영구채를 찍습니다. 영구채를 찍어서 또 2,000억을 마련을 하고, 정리하면 가양동 부지 8,500억, 구로땅 2,300억, 연수원 500억, 그리고 요거 4,500억, 이렇게 해서 대략 한 1.6조를 만들어냅니다. 그러니까 차입금이 이렇게 6.9조에서 4.8조대로 떨어지죠. 그리고 이걸 불과 3개월 만에 이걸 한 거예요. 현기증 날 정도로 빠른 속도로 엄청나게 자산을 팔아 제낀 거죠. 자, 그 결과 이제 제1제당이 한숨을 돌렸습니다. 연매출도 20조를 넘었고 재무구조도 좀 개선이 되고 있으니 이제는 조금 그래도 위기는 넘겼다라는 평가들이 조금씩 나오고 있는 상황이죠. 이익도 이 식품이랑 이런 바이오 쪽이 좀 개선되면서 이익도 조금 좋아졌습니다. 슈완스와의 시너지도 조금씩 가시화되고 있어요. 서부 영업막 통합이 시작되고 있고, 올해부터는 아마 2020년부터는 이 시너지가 조금씩 이제 발휘될 수 있을 거다라는 기대감이 좀 들고 있고, 그리고 또 다른 시너지로 이 미국에 있는 이 슈완스가 잘하는 냉동 피자를 국내에 들여오는 이런 것도 좀 하고 있어요. 근데 우리나라 냉동 피자 시장이 약 1,000억밖에 안 되거든요. 이걸 팔아가지고 뭐 얼마나 벌 수 있을지는 좀 모르겠어요. 약간 광고성 기사인 걸로 좀 보입니다. 정리하면 CJ 제일제당의 주가는 아직 이 피크 때를 회복하기에는 좀 멀었습니다. 그리고 더군다나 이번에 코로나 사태로 이렇게 주가가 빠지면서 어려움을 겪고 있죠. 하지만 어쩌면 이 코로나 사태가 예전 알리바바가 성장의 전환점이 된 것처럼 CJ 제일제당에도 어쩌면 다시 턴어라울 수 있는 기폭제가 되지도 않을까, 이런 상상을 하면서 한번 지켜보시죠.